하루하루 문숙. 안녕하세요, 하루님들.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오늘은 그 여름이 되었잖아요. 화의 계절이 시작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도 화의 계절에는 화의 계절에 나는 음식을 중심으로 자연식을 진행을 합니다. 곡물에는 퀴노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채소에는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한 음식은 약간 쌉싸름한 음식의 그 맛을 가지고 있으며 색깔은 빨간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나는 음식을 가장 많이 먹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벨페퍼라고 하죠. 피망 아니면 파프리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피망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화의 또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이 화의 음식을 어떻게 음식에서 활용하면서 치유식 혹은 그 자연 요리에서 활용을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겠어요. 여름이 이제 됐잖아요. 여름이 됐으면 그동안 이제 김장김치 다 떨어졌고 봄나물 계속 먹었었죠. 새로 나오는 새싹들 많이 먹고 디톡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추가 나오기 시작해요. 요런 그 아주 예쁜 조그만 배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름 김치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는 소금값이 금값이라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던 절여서 씻어서 버리고 하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김치를 만들 때 이제 여름 김치는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여름 김치 혹은 그거를 그 서양에서 이제 프레스 피클이라고 합니다. 그 프레스 피클이라는 게 결국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말해요. 그 프레스 피클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왜 김치로 연결이 되는지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배추입니다. 배추는 디자인을 봐도 정말 아름답잖아요. 이 좀 묘하고 아름다운 그 채소입니다. 그 채소들이라는 게 이렇게 자라면서 퍼지죠, 이렇게 잎사귀 채소들이. 그런데 배추는 이파리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포용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채소가 바로 배추입니다. 그리고 배추는 십자과 야채에 속해요. 그래서 항암작용이 탁월한 채소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매일 먹을 수 있는 야채가 있고 가끔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배추는 매일 먹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아주 유용한 채소입니다. 그래서 이 배추를 채소의 여왕이라고 해요. 요거를 가지고 프레스 피클을 만들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프레스 피클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김치 담그는 과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이렇게 따서 우선 절여야 되겠죠. 배추를 이렇게 갈라서 제가 이렇게 4등분 정도를 이렇게 조금 하세요. 갈라서 자, 요럴 때 이제 요 안에 요걸 좀 잘라줘야 되겠죠, 요렇게. 자, 이때 저는 요거를 그냥 요렇게 놓고,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절이기도 아까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남는데 요거를 하나씩 먹을 사이즈로 자르면 됩니다. 갈라서 너무 크지 않게, 금방 먹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너무 크지 않게 약간 작은 듯이 이렇게 썰어서 담겠습니다. 이렇게 김치 담는 거랑 아주 비슷해요. 나박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담는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고, 자, 여기서 요만큼 됐을 때 바로 소금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그 바다 소금이 절이는 데는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다 소금에는 회색 바다 소금, 그 다음에 하얀 바다 소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값은 이게 조금 쌉니다. 그래서 저는 절임을 할 때 이 바다 소금을 써요. 싸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바다 소금이 그 절임 음식을 할 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네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씩 소금을 뿌리면서, 그래서 약간씩
그 대신 이게 씻어서 버릴 게 아니니까 소금을 너무 많이 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걸 그대로 쓸 거니까. 넣고 자, 이렇게 해서 또 소금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하얀 거 그것도 조금 더 쳐서 이렇게 대강 소금을 치셔도 되는 이유가 나중에 이게 약간 짜지면은 그 들어가는 걸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먹을 수도 있다 하는 정도로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또 소금을 조금 쳐야 되겠죠? 그래서 흰 소금 조금 치고 또 회색 소금 쳐서 근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소금을 제가 복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때 그 돌소금 약간 한번 이렇게 쳐서 미네랄의 맛이 조금 들어가도록 아주 조금을 쳐봤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소금 올리고 자, 여기에서 이게 그냥 놔두면 요 정도의 소금 가지고 이게 잘 안 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접시가 있으면 접시도 좋고요. 아니면 나무로 된 거 있으면 더 좋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만든 냄비 뚜껑을 그냥 써요. 그래서 이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 중간을 벌려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프레스트 피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른 절인 음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기를 누르는데 저는 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돌을 지금 2개를 갖다 놨거든요. 저는 이 돌을 동네 경비실 옆에서 아주 쉽게 주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가셨다가 이거를 주워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제자리에 있어야 해요. 돌들은 그곳에서 수백만 년을 갈고 닦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아마 입구 들어가는 경비실 옆에 가면 이런 게 정말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이거 하나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아,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샘플로 2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잘 씻었어요. 일단 씻었습니다. 이거를 요거는 조금 가볍고 요건 조금 더 무거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걸 올렸다가 나중에 오래되면 이제 요걸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올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피클이 눌리면서 너무너무 잘 절어요. 돌로 만드는 프레스트 피클의 준비 과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쪽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아까 요거 한 거 요거를 보약같이 귀한 요것들이 조그만 것들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같이 절이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귀해서 항상 요거를 따로 음미를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올리브유는 이럴 때는 아주 좋은 걸 쓰세요. 쿠킹 안 할 거니까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소금 그 다음에 레몬 짜서 몇 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후추 방울토마토 하나 잘라서 이렇게 놓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샐러드가 한 방에 됐습니다. 절이지 않은 부분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절이는 걸 먹는 거, 그 다음에 김치를 만드는 것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한 2-5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일 보시고 놀다가 저녁 때 이제 들어와서 이거를 푸르 무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결에 이 배추를 소금을 솔솔 뿌려서 눌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는 이걸로 눌렀는데 이게 된 이유는 이게 더 무거워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게 하도 부풀어 있길래 높은 걸 눌러놨다가 아까 한번 체크를 하고 얕은 거 조금 덜 무거운 걸로 눌러놨어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자,
이렇게 눌러줬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국물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노골노골해졌을 텐데 노골노골하지 않거나 조금 노골노골하도록 이렇게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숨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더 맛있어요. 이 국물은 버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조금 짜서 딴 데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요걸 가지고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 이렇게 섞어서 쓰면 짭짤하고 영양가가 높은 그런 국물이 되거든요. 이것도 꼭 짜서 잎사귀 부분 특히 그럼 이제 소금기가 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통깨를 솔솔 조금 뿌려 놓으면 바로 맛있는 반찬이 돼요. 요거만 있으면 간단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는 근데 요것도 조금 짜서 드레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드레싱 할 때 주로 뭘 하죠? 올리브 오일 넣죠. 조금만 넣고 그 다음에 레몬 잘라서 넣고 그 다음에 후추를 뿌려서 여기다가 뭐 파 같은 걸 이렇게 조금 자른다든가 아니면 무슨 파슬리나 이런 거를 허브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묻히세요. 이렇게 해서 샐러드 같이 그러나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에다가 후추 해서 올리브유를 바깥으로 살짝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샐러드가 또 됐죠. 이렇게 음식이 이 절인 것만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음식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는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냐하면 이걸 김치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 또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김치 그 속을 넣는 것 같이 넣을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약간 짜게 나왔거든요. 이 국물이. 그러니까 국물에는 소금을 전혀 안 넣고 모든 걸 다 갈아서 넣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피망이 들어가요. 피망이 화해 음식이다 그랬죠. 그래서 고춧가루 대신 피망을 넣어서 가는데 피망을 좀 넉넉하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배추를 가지고 절여서 보관을 할 때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 무예요. 무하고 배추가 궁합이 잘 맞아요. 그리고 배추 안에 있는 그 소금기를 무가 빨아들이면서 간을 맞추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채를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그냥 가를게요. 쉽게. 단계가 복잡하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든지 다 간단하게 껍질을 까서 물을 넣어준다. 오. 그 다음에 여기다 양파를 조금 넣으셔도 돼요. 양파를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마늘이 들어가겠죠. 하나 넣고 하나도 그래서 마늘 약간 2쪽 정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갈아 보겠어요. 물을 조금 넣고 자 한번 갈을게요. 네. 이 정도면 돼요. 아주 곱게 갈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파를 조금 넣을 건데요. 파는 여기다 같이 갈지 않고 듬성듬성 썰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고 자 여기다가 파 썰은 거 아까 배추 절인 거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넣기 전에 이게 조금 단맛이 나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단맛에서 아마 김치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그럴 때 이제 전통을 보죠. 설탕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가 있었는데 그럼 설탕 없이 어떻게 김치를 담아서 먹었을까요?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식에서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그 전에는 어떻게 음식을 보관했을까? 어떻게 해서 먹었을까? 그게 바로 김치를 만들거나 절인 음식을 만들 때 과일을 이용해서 단맛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일을 이용해서 단맛을 내는 게 가장 맛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보니까
작년가을 홍시가 이렇게 얼려서 이렇게 하나씩 먹으라고 파는 게 있어요. 냉동에.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가미도 안 하고 그냥 홍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쓸 건데 이 김치를 넣을 때 쓰는 과일은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감입니다. 그래서 가을 김치는 감을 꼭 넣어서 드시는데 이거를 쓰시면 돼요. 이게 엄청 많이 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 김치를 담을 때 좋은 과일이 뭐냐면 배예요. 배도 그 배추의 맛을 감하지 않고 그대로 살리면서 굉장히 맛있는 단맛을 내요. 어떤 분들은 사과를 넣는 분들이 있기도 한데 저는 사과는 그 구연산 맛 때문에 배추의 맛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과는 잘 쓰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배추의 맛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하고 배하고 그 두 가지는 정말 너무너무 배추하고 잘 어울리는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적당량을 넣어서 김치를 달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또 갈아볼게요. 잘 갈리지 않아도 돼요. 대강 가르면 얘네들이 벌써 이렇게 자기네가 알아서 퍼지거든요. 그래서 다 된 거예요. 이게 아까 조금 짭짤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간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짜지 않다? 그럼 여기다 간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으니까 간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소금을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바닷소금으로 했으니까 요거는 돌소금 조금만 넣어볼게요. 조금만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생강가루 조금 넣어볼게요. 생강가루 한 스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됐어요.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부어서 이렇게 해서 버무린 다음에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빨갛게 김치같이 됐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 국물도 맛있어요. 그래서 이 국물도 약간 익기 시작하면 이 국물로 뭐 국수를 비벼 먹는다던가 밥 먹을 때 이렇게 해서 김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쉽지 않아요. 김치가 다 됐어 금방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넣어서 후루룩 갈아서 그냥 넣으면 김치 완성. 여름 김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쉽게 김치를 만드세요. 그러면 이게 하루 정도 밖에다 놔두고 냉장고에다 넣으면 그러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냉장고에서 2주 정도 충분히 갑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조금 만들었는데 2주 안 가요. 이거 금방 먹어요. 그래서 한번 담아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값도 훨씬 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치가 꽤 비싸거든요. 살려면. 이거 봐, 이거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요. 이 물김치 비슷하게 됐는데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소금을 버리지 않고 좋은 소금으로 그냥 절여서 그냥 먹을 수 있는 3가지 단계의 음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김치, 그리고 프레스피클 절인 샐러드, 그 다음에 그냥 프레스피클 그냥 짜놓은 거, 이렇게 3가지를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여름 보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쉬운 레시피 여러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문숙입니다.